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심히 최근에 저하고 둘이서 연극 한 편. 그렇죠. 보셨죠? 오랜만에 저희 데이트 한번 했습니다. 네, 저희가 연극을 본 거는 한 2년 전에 미저리가 마지막이었나요? 아니,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이 마지막이었나요? 저희 연극을 꽤 봤네요, 둘이. 미저리도 보고 존경하는 존 엘 센세도 맞아요. 맞아요.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도 보고 그 다음에 루이스 프로이드 그것도 보고 라스트 세션이죠. 라스트 세션도 보고 저희가 연극을 꽤 많이 봤네요, 둘이. 또 뮤지컬도 몇 번 봤잖아요. 네, 뮤지컬은 우리 박 감독님 박 감독님 작품도 보고 공연 문화 데이트를 많이 1년에 한 편 정도씩은 했던 것 같네요. 같이. 요번에도 한번 저의 인생 연극이 이번에 그 상연을 해서 최근에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하고 있는 작품 연극 레드를 보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인생 연극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마 이거를 2013년 정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렇게 많이 연극을 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2003년도에 이 레드라는 연극에 꽂히면서 2013년도. 네, 13년도 그때 딱 10년 전이네요. 네. 그때부터 저도 이쪽 분야에 많이 관심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극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셰프님까지도 이렇게 저랑 원우 씨가 이런 호우 시절 방송 하기 전에도 좀 가까워졌던 시기가 한 2017년 정도 되나요? 그렇죠. 16년, 17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도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자주 만나게 됐던 시기 한 그 정도인데 그 무렵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이 레드에 대한 찬사와 감탄은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어서 저는 원우 씨를 통해서만 풍월로 들었었고 이 연극이 이제 마크로스코라는 미술가에 대한 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마크로스코를 개인적으로 잘 몰랐거든요. 근데 거의 원우 씨의 소개로만 어렴풋하게 그에 대한 스케치를 하고 있었던 단계였어요. 그리고 레드를 기회가 되면 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굳이 막 찾아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연극을 같이 보게 돼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감상을 했었던 기억입니다. 지금 2022년 작년 12월 20일부터요. 이제 올해 2월 19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연극이 진행이 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벌써 이번에 한 5번 정도를 봤어요. 이번에만.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 연극만 여러분들 약간 오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티켓이 그 7만 원이거든요. 좋은 좌석이. 그러면은 한 35에서 70만 원이 든 거예요. 뭐 혼자 볼 때도 있고 같이 보는 뭐 혼자 볼 때도 있고 같이 한 4, 50만 원 쓰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적지 않은 돈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뮤지컬 가격이 정말 또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뮤지컬 너무 비싸죠. 뮤지컬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이게 티켓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뮤지컬은 한 2번 보면은 3, 40만 원 나오니까. 맞아. 한 15만 원씩 하잖아요. 요새 15만 원씩 해요, 진짜. 근데 뮤지컬 가격도 되게 많이 그래서 저는 이제 뮤지컬 취미는 없애려고요. 하나씩 뭐 제외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번에도 사실 레드도 딱 2명 나오는 연극인데 7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극 얘기를 오늘 여러 번 보기도 했고 이 연극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어서 좀 들고 와봤는데, 일단 소개를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화가죠. 그 추상표현주의 화가. 물론 미국 출신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주로 활동한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인물이 가상의 인물인 조수 켄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는 2인극이에요. 이 시간적인 배경은 1950년대 후반 정도, 58년, 59년 이 무렵에 이미 마크 로스코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전성기를 좀 지난 느낌의 이제 또 팝아트라고 하는 앤디 워홀을 필두로 하는 이제 새로운 그 사조가 조금씩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추상표현주의가 약간의 위기랄까요? 뭔가 내리막을 좀 저물어가는 그런 느낌의 시기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고, 이 당시에 마크 로스코가 실제로 미국의 대기업인 그 시그램사가 건립한 시그램 빌딩의 한 옥상이겠죠? 이렇게 좀 위층에 자리한 포시즌이라고 하는 그 대형 레스토랑의 그 벽화를 장식하는 작업을 수락한 과정에서 이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되 가상인물 켄과의 대화를 위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뉴욕 맨해튼의 시그램 빌딩의 네. 고급 레스토랑 포시즌의 벽화를 네. 일종의 주문을 받았는데 그렇죠. 35,000불을 네. 받고 굉장히 거액이죠. 엄청난 거액이죠. 지금 역사상 물가를 생각해 보면. 네네 최고가액이었다고 근데 해요. 그 1년 뒤에 네. 마크 로스코가 음. 포시즌스 레스토랑에 방문한 다음에 음. 돌연 계약을 파기하고 맞아요. 계약금 뱉어내고 네. 그림마저 다시 받아냈거든요. 회수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연극 레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요상한 일인 거고 네. 이걸 갖고 왜 마크 그랬을까? 로스코가 이렇게 마음을 변심했을까? 네. 마음을 왜 바꿨을까를 이 원작자 존 로건이라는 사람이 네. 대화로 한번 그렇죠. 풀어내보자라는 어떤 발칙한 상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연극인 거죠. 맞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 왕조실록에 있었던 뭐 대장금이라고 하는 네. 뭐 나인이 있었다고 한다라는 그쵸. 한 줄에서 뭔가 상상력을 이렇게 풀어내는 맞습니다. 것처럼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왜 도대체 이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인물이 멀쩡하게 그림을 35,000불씩이나 받고 팔았다가 회수했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대장금은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장금은 정말 한 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허구예요. 네. 다 상상인데 음. 이 연극은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네. 마크 로스코가 했던 말들을 좀 맞아요. 집합해서 맞습니다. 그걸 이제 상상해서 뿌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마크 로스코라는 인물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연극이다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음. 오히려 좀 원우 씨한테 네. 마크 로스코가 어떤 사람이냐. 저 이거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아저씨 그림을 좀 찾아보니까 음. 뭐 레드, 블랙, 화이트, 뭐 네. 오렌지 뭐 이런 색들을 자주 활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의 특징도 또 되게 네모난 스퀘어의 형태. 맞아요.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딱딱 경계선 그어서 구분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화풍이라면 화풍인데 그렇죠. 이 양반의 어떤 점 때문에 음. 무엇이 이 심오한 연극의 주인공이 된 건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연극에 대해서 이 연극으로 인해서 저도 마크 로스코를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게 된 거죠. 네, 예전에 이 마크 로스코가 한때 저희 싸이월드에서 네.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보는 페이지 같은 게 거기도 있었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되게 모던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림을 퍼다가 이렇게 저도 보고 막 스크랩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당초에 이 그림이 네. 도대체 뭐야 이게 그치. 뭐 그냥 그 연극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뭔가 흉측한 기괴한 사각형들의 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림 뭐 우리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애도 그리겠네 네. 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잭슨 폴락처럼 이렇게 막 물감을 흩뿌리거나 하는 그런 역동이 느껴지는 그쵸. 것도 아니고 뭐 페인팅 기법이라고 네, 하나요? 그래서 뭐 이게 뭐야. 저도 이제 그래서 이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그 사조에 대해서 이 연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추상 표현주의. 그래서 벌써 어려워. 네,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지만 멀리에서 보면 약간 그 형태들이 이게 그렇죠.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네. 희미한 윤곽의 직사각형들이 음. 이렇게 보이는데 이 그림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를 보면서 느끼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렘브란트라든지 네. 뭐 이런 종교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의 그림들이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오히려 이 관객들이 미술관 안에서 네. 이 그림을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느껴지는 일종의 마음의 파동에 대해서 네. 주목하는 그림 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신의 어떤 내적인 감각에 대해서 그렇죠. 집중해보는 네. 그림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화가들이 일단 그림을 왜 그렸냐. 네.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고 맞습니다.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그렇죠.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훈을 전달하고 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조금씩 이제 90년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전쟁도 끝났고 점점 더 자본주의가 정착하게 되면서 이 개개인 소비자들에게 포커스가 이동하기 시작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림의 주인공은 신이 아니고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나리자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를 제공한 게 바로 추상표현주의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떡밥들이 뿌려져 있죠. 예를 들면은 모나리자에서 추상표현주의로 바로 온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인상파도 있었을 거고 그쵸. 그 연극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그려지는 언급되는 화가 중에 한 명이 피카소인데 네. 피카소가 다양한 시야를 한 폭의 그림으로 응축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입체파 화가라고.
뭐 큐비즘이라고 하는 그렇죠. 한쪽을 바라볼 때 있어서 여러 네.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렇죠. 시선을 다 몽땅 그림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한 폭의 1평면의 그림 안에서 관객들이 얼마나 되게 다양한 시야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객들의 어떤 능동성을 높여준 네. 하나의 계기를 제공한 이후에 추상 표현주의가 등장해서 이제 큐비즘을 끝장내 버렸다고 하는 그 연극에서도 대사가 나오는데, 그 큐비즘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유산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본인들이 좀 더 관객들 쪽으로 포커스를 이행해 주면서 당신의 마음에 집중해 봐라. 뭐가 보이는지 한번 주목해 봐라. 이 그림은 움직인다. 여러분들의 시야에 그림과 관객들이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이제 연극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로 좀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크 로스코의 그림은 싸이월드에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요. 인터넷 화면으로 봐서 될 게 아니라 전시회장에 직접 가서, 그다음에 심지어 그 전시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조명이나 뭐 심지어 음악이나 네. 온도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사에서도 그런 네.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네. 내가 그림을 통제하려고 뭐 욕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난 이 그림을 보호하려는 거야. 라고, 이 그림들은 얼마나 다치기 쉬운 존재인지 니네들이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관객과의 호흡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추상표현주의 혹은 마크 로스코 그림의 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휴스턴에 그 네. 마크 로스코 사원이 있어요. 아하.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이제 마크 로스코의 의도대로 다 딱 전시하고 있는 그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가보셨나요? 가보지 못했는데 네. 거기를 가볼까라는 생각이 이 연극을 통해서 저도 들었던 거죠. 가보고 싶네요. 갔다가 이제 휴스턴 로켓츠 게임도 한번 보고. 저희 한번 갔다 오실래요, 진짜로? 그리고 휴스턴 애스트로스 게임도 좀 보고. 팀이 두 개인가요, 휴스턴은? 휴스턴 로켓츠는 NBA 팀이고 네. 애스트로스는 그 MLB 메이저리그 팀. 그렇구나. 그 조세프님의 저는 이제 스포츠를 안내하고 하고 마크 로스코를 안내해 주시면 뭐 그렇게 같이 그러면은 그 또 우리 휴스턴 로켓을 한번 일반적인 그런 막 되게 유명한 휴양지나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더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휴스턴이 보통 이제 우주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휴스턴 뭐 대답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우주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인간의 내면에 집중했던 화가를 또 전시하는 공간이 있다는 게 좀 새롭게 느껴지고, 원우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사실 아주 저도 뭐 미술 잘 모릅니다만 아주 그 고전으로 가면 갈수록 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온 게 르네상스고, 그렇죠. 거기서 인간과 인간의 주변을 살피던 게 이제 근대고,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내면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외부에서 점점 인간으로, 그리고 이제 내면 속으로 집중한 게 현대 미술이다라고까지 사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잘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정말 과연, 그리고 레드라는 연극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연극을 보면서 아까 저는 이제 유동근 씨가 마크 로스코를 연기한 버전을 원우 씨랑 같이 봤는데, 거기서 유동근 씨가 그런 대사들을 많이 해요. 진짜로 그 원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조명이나 뭐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인 거죠. 너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를 포착하려면 다만 이 방법에서 봐야지 너에게 어떤 파동이 일어날 거야를 전달했다라는 해석인 것 같아요. 지금 원우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드라는 연극은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이번 시즌은 거의 막바지일 것 같아요. 막바지일 것 같고, 2월 19일까지니까요. 저희가 이미 예고했었던 바대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 2, 3년 주기로 하잖아요. 맞아요. 한 3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술을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철학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면 입문하시는 수준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연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보태봅니다. 저도 이 연극을 통해서 되게 많은 거를 알게 됐고, 뭐 렘브란트라든지 그다음에 마티스의 그림이라든지 뭐 반고흐라든지 그다음에 뭐 니체의 비극의 탄생, 이런 얘기들도 전 다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다르게 보면은 이 작품이 되게 좀 현학적이고 너무 학술적이고 조금 대사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보시면. 근데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다시 보면 곱씹을수록 좀 새로운 매력들이 드러나는 작품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름이 주는 권위에 의해서 네.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니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 네. 잘 모르는 작가 이름을 들으면 난 그 사람 그림도 모르는데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실제는 그 권위에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않아도 네. 될 것 같아요. 압도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점점 그러면서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소개로 해서 지금 마치 원우 씨처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 탐구해 볼 수 있는 입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압도되지 마시고 맞아요. 주눅들지 마시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냥 보시기에 한번, 충분히 네. 괜찮은 연극이에요. 그냥 한번 보시면 딱 네. 진짜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마크 로스코 역할로 유동근 씨하고 정보석 선생님께서 네.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두 분이 동시에 나오는 일은 없고 이제 그렇죠. 마크 로스코 역할로 각각 캐스팅이 되신 상태고 켄 역할로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지금 강승호라는 배우가 네. 저는 지금 이 강승호 씨 작품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다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데 원래 그러던 차에 이 레드라는 연극에 캐스팅이 돼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 굉장히 반갑기도 했었고 또 내가 뭔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고 이제 강승호 씨도 그래서 켄 역할을 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하. 강승호 씨도 나름대로 뭔가 좀 성장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반면에 연준석 씨도 네. 이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알게 된 배우이신데 그분도 되게 또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마크 로스코 이 레드라는 연극을 처음 봤을 때 네. 그때는 강신일 씨가 마크 아하. 로스코를 연기를 하셨어요. 네. 강신일 씨라고 하면 이제 이름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얼굴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100% 아실 만한 분이에요. 그 매스컴에 많이 나왔었죠. 이제 네. 그 공공의 적이나 그렇죠. 뭐 실미도 이런 맞아요. 영화에서 이제 네. 그 굉장히 흥행 배우이기도 하고요. 네, 네. 동시에 몇 해 전에 좀 투병하셔가지고 네,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한 뭐 미디어에 있었고. 대한 내용 소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신일 씨가 처음에 연기하시는 마크 로스코가 저는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레드라는 연극도 뭐 영국에서 처음 시작해서 미국에서도 하고 원래는 이제 뭐 에디 레드메인 같은 배우가 켄 역할을 하기도 네. 했었고 뭐 이제 이런 되게 뭐 굉장히 짱짱한 작품인데 네. 뭐 일본에서도 했었고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마크 로스코는 강신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강신일 씨가 캐스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매 시즌 나왔었나요? 지금까지는 한 번 빼고 다 나왔었어요. 이번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뭐 다른 작품 때문에 지금 광부 화가들이라고 하는 다른 작품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게 이제 1월 22일인가에 아마 끝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보려고 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왔어요. 강신일 네.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강신일 씨가 연기하는 마크 로스코와 유동근이 연기하는 마크 로스코와 정보석이 연기하는 마크 로스코가 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레드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연극에 대해서도 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연극이 주는 매력은 그러니까 굉장히 다각적이죠. 네, 이 연극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저는 한 작품을 되게 반복해서 보고 있는 이유가 볼 때마다 달라요, 조금씩. 이게 그 뭐 아무래도 사람이 다 외워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막 대사를 막 뭉탱이로 날려버리기도 하고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우 씨는 거의 대사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저는 뭐 거의 흐름을 이제 다 보고 있으니까 뭐 열 몇 번을 본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래도 볼 때마다 이런 호흡들이 너무 재미있고. 그 다음에 그 각 배우들의 색깔도 너무 뚜렷해요. 예를 들면 강신일 씨는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되게 한국적인 그런 선배 형사라든지 그렇죠. 투박한 역을 많이 하셨죠. 막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한국적인 마크 로스코예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 마크 로스코는 막 체구도 되게 크고 이랬는데 강신일 선생님은 사실 그러시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대사를 이렇게 막 뱉는 방식이나 예를 들면은 뭐 너는 뭐 인간 성격을 그렇게 유형에 따라서 딱 깔끔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놈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마크 로스코가 이누마라고 했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의 느낌을 많이 살려가지고 대사 현지화됐군요. 네, 현지화된 맞아요. 네. 현지화된 마크 로스코의 느낌인데 강신일 씨의 정말 최고의 장점은 이 되게 현학적이고 학술적인 이 대사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력이 되게 좋은 배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보석 씨의 경우에는 실제 마크 로스코랑 되게 비주얼이 흡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크 로스코의 어떤 좀 히스테릭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살려주고 계셔서 이 정보석 씨가 2019년도에도 한번 마크 로스코를 하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좋아요.
아하. 이번에 세 번째 캐스팅인데 아, 세 번째 캐스팅. 네, 근데 첫 번째 캐스팅 때는 제가 못 봤었어요. 아. 근데 본인의 인터뷰, 본인 피셜에 따르면 첫 번째 레드 때는 본인이 조금 약간 망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자기가 본인도 좀 어색했구나. 근데 예, 왜냐면 정보석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이 역할이 좀 어려운 배역인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셨던 인터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2019년도에는 그래도 되게 그 강신일 씨랑 같이 더블 캐스팅이었을 때 되게 좋은 데뷔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유동근 씨랑도 되게 좋은 데뷔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지난번 3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좀 이런 표현은 되게 너무 제가 건방진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나 또 일취월장인 거예요. 마크로스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네, 굉장한 그 어떤 도약이 좀 있었던 아하. 부분이 있었고 반면에 유동근 씨는 이번에 처음인데 마크로스코 역할이 또 유동근 씨만의 독특한 마크로스코가 또 있더라고요.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조 셰프님은 어떠셨어요? 유동근 씨를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많이 보셨던 배우잖아요. 저는 네. 근데 레드라는 연극을 처음 봐서 그런지 그냥 저에게 처음은 유동근 씨인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유동근 씨가 조금 태종 이방원의 유동근의 모습은 좀 아니긴 그죠? 해요. 그 용의 눈물이 아니에요. 약간, 용의 눈물이나 이런 그 혹은 최근에 뭐 정도전이라 그것도 벌써 10년 전 드라마구나. 정도전에서 나왔던 그 이성계의 네네. 그 사극톤의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동근이 아니라 약간은 진짜 말씀하셨었는데 저에게는 좀 하이톤이고 좀 대사를 쏘아 붙이듯이 뱉어내요. 그 부분이 이게 연극이 갖고 있는 새로운 캐릭터 해석인가? 다만 저는 오히려 기존의 유동근을 보지 않아서 좋았던 면은 있어요. 너무 왕 같은 유동근이 나올까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너무 전형적일 것 같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유동근의 연기 스펙트럼이 좀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서 그 중후한 유동근이 아닌 근엄한 유동근이 아닌 조금은 히스테릭하고 경박스러운 모습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셨구나 정도였고 그리고 좀 말이 빠르긴 하지만 딕션이 참 좋은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이번에 했습니다. 저는 대사가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봤어요. 유동근 씨가 표현하는 마크로스코를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유동근이라고 하면 이제 유동근 씨 덕분에 되게 레드의 좀 중년 관객들이 되게 많이 보강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용의 눈물이나 뭐 태종 이방원 이런 드라마 생각하잖아요. 이성계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드에서 되게 나오는 자주 반복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보이지?라는 대사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유동근 씨 연기를 보기 전에 생각한 그 대사의 톤은 뭐가 보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봤던 유동근의 마크로스코는 뭐가 보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톤이 완전 달라서 전 처음에 그 전도 유동근 씨의 초연을 봤거든요. 그 유동근 씨가 처음으로 하셨었던 연극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삑살이 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럴 수 있겠다. 음이탈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톤으로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그 고민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한 배우의 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또 연극의 매력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동근 씨가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수많은 레드 중에서 되게 독특한 또 연기의 차이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여러 버전을 알고 있잖아요. 이 레드라는 공연에. 마크로스코 역할만 지금 벌써 한 5명째인데 유동근 씨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림으로 다가갑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그림을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연극 무대 위에도 마크로스코의 그림이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그 그림을 쓰다듬어요. 유동근 씨는. 근데 정보석 씨나 뭐 강신일 씨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한 5보 정도 뒤에서 이게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딱 기울인 상태로 그림을 팔짱 끼고 바라보는 느낌인데 유동근 씨는 다가가서 그림을 만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본인의 어떤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애들이 또 좀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요. 본인이 붙이는 대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고 반면에 정보석 씨는 제가 이번에도 느꼈는데 가장 원래의 대본을 100%에 가깝게 구현하는 배우는 정보석이에요. 충실하게. 딱 글자 거의 그대로 읽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또 되게 좀 배우들만의 어떤 차이점들을. 그러면
원작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존 로건이라는 이 네. 작가가 음. 의도했던 네. 캐릭터를 가장 잘 구현하는 건 어찌 보면 정보석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강신일도 되게 한국화된 네, 그 강신일이라서 제가 네. 뭐 압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버전이지만 불고기 버거인 거지. 일종의 그렇죠. 일종의 한우 불고기 버거의 느낌으로 이누마의 느낌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셋 다 차이가 있고 이번에도 이제 정보석 유동근 배우에도 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욕심을 낸다면 전 두 버전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연극의 매력인 것 같고 네. 마치 아까 이 그림으로 따지면 피카소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피카소 같은 것 같아요 연극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네. 표현하는 것도 네.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맞아요. 녹화된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유동근의 그 첫 번째 초연과 네. 저랑 같이 보셨던 그렇죠. 이 유동근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다른 시간의 유동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표현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정보석이나 강신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다른 배우들도 그때그때마다 그 라이브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아까 뭐 제가 연극이나 뮤지컬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네. 하지만 공연 예술을 하시는 경우는 네. 영화표 인상이랑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긴 해요. 우리가 그 최저시급 올라가는 것처럼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생동하는 약동하는 네. 어떤 생명의 움직임을 보는 거는 맞아요. 전 좀 레코딩한 거랑은 좀 다른 가치를 책정해야 되지 않나. 네. 물론 싸면 좋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조금 관객의 태도에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되게 본질을 꿰뚫은 그런 코멘트인 것 같아요. 같은 냇물에 네네.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두 번 냇물은 담글 수 있는데 바다가 안 되는 건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웃자고 한 얘기고 네. 유동근 버전을 보면서 저는 네. 다음 버전 다른 버전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 네. 가끔씩 저는 아마 원우 씨처럼 한 시즌에 막 몇 번씩 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볼만한 연극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3년 뒤에 만약에 다시 레드가 상영이 된다면 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게 이번에 조금 스캣 소진율이 네. 다른 때에 비해서는 빈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약간 불안하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3년 뒤에 다시 상영을 한다면 그때는 강신일 씨가 한번 다시 복귀를 하셨으면 강신일 유동근 정보석으로 다시 만약에 3인으로 들어온다면 네. 그때는 강신일 버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사실 조세프님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네. 그때는 제가 조세프님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네요. 저도. 네. 강신일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의 호우 시절.